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취미로 뭐 프로페셔널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미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몸을 만든다는 의미는 그 좀 근육질의 몸매를.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물어보셨지만 네.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잖아요. 네, 몸을 네. 만들다가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몸을 만들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격투기 시합에 나가는 선수한테 몸을 만들다가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합에 뛸 수 있는 적합한 몸을 만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개체량이 통과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좀 더 크거든요. 맞습니다. 뭐 체급이 어디에 나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마다 몸을 만드는 게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누군가는 그냥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네. 누군가는 살을 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이 좀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세 가지의 운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거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몸짱. 네. 요거는 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스라고 그러죠. 기구를 이용해서. 그런 기구를 네. 이용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바디빌딩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몸을 근육질로 만들어서 조각처럼 각 근육들이 이제 갈라진다. 네네네. 그죠? 갈라지고 선명하게 보이고 거기다 이제 크기까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디빌딩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 몸은 지방이 끼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끼면 몸이 둥글둥글해집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럼 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예요. 유산소? 유산소밖에 없죠. 아니면 굶으셔야 됩니다. 힘드네요. 근데 굶으면 뭐가 나타나죠? 요요가 오겠죠? 아니죠. 근손실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근손실인가요? 그렇죠. 근손실이 생겨요. 굶으면 근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여기서 잘 먹는다도 또 달라요. 잘 먹는 게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요 바디빌딩에서는. 탄단지? 그렇죠. 그 고단백 위주의 네. 저탄, 고단백 저탄. 네. 거기에 풀도 많이 먹어야 되는. 어렵네요. 쉽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던 맛있는 음식들은 다 고탄수화물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탄수화물이 지방을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이게 여분이 남기 시작하면 지방으로다. 다 지방으로 갑니다. 남자의 경우는 배로 많이 가고요. 그렇죠. 여자의 경우는 엉덩이와 허벅지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선 먹는 거 고단백 저탄수화물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달리기인가요? 네. 그리고 바디빌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극입니다. 운동을 할 때 고립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바디빌딩에서는. 고립 운동이 뭐죠?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 근육에 자극이 가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가슴 운동을 하는데 팔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팔을 쓰지 않고서는 어떤 운동도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가슴을 운동을 한다. 팔을 써서 당연히 팔을 쓰겠죠. 가슴에 최대한의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분산이 안 돼야 됩니다. 가슴에 약간 힘이 느껴지게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다른 곳에 그런 힘이 분산이 되지 않고 오롯이 뭐 우리가 평소에 팔을 써서 뭔가를 들을 때 팔 힘으로 80을 들고 뭐 20%의 그 가슴 근육을 쓴다면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럼 그 반대로 80의 가슴 운동을 하고 20의 팔 힘으로만 든다.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자극을 주고자 하는 곳에 집중 엄청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초보자들도 가능한가요? 약간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제가 해본 결과 네. 정확한 뭐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네. 초보자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극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자극이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점을 찾아라 하는데 초보자들은 더 그 말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이 그만큼 없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몸으로 막 들었죠. 그냥 약간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유튜브도 참고하고 검색도 많이 하고 많거든요. 요새는 정보가 하도 많아서. 뭐 바디빌딩을 정리하자면 자극, 고립 운동, 그리고 식단. 그러니까 이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면서 최대한 갈라지게 만드는 한마디로 몸을 조각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때 작년 요새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한 5년 전부터 5년 더 됐나요? 크로스핏. 아,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크로스핏은 뭐냐면 이 협응력을 높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크로스핏은 고립 운동이 아니에요. 약간 연속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가서 운동을 해보면 네. 제가 해봤거든요. 크로스핏도 아, 해봤는데 네. 무거운 걸 들죠. 크로스핏도. 들어요? 약간 역도 기반의 그런 운동들을 좀 합니다. 네. 크로스핏에 가보면 네네. 뭐 이제 캐틀벨? 캐틀벨도 하고 네. 바벨을 이제 역도 들듯이 머리 위로 올린다거나 아, 네. 뭐 이제 데드리프트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많이 빨리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똑같죠. 우선 똑같다기보다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크로스핏이에요. 빨리 달리고 많이 들고 빨리 들고. 신체적인 능력의 향상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무거운 걸 들고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바디빌딩과는 달라요. 바디빌딩은 몸을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근육을. 네. 근데 사람이 유산소를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자라는 그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손실이 오죠. 뭐냐면 사람이 뭐 지방도 갖다 쓰고 몸에 있는 단백질도 갖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크로스핏이 몸이 좋죠. 크로스핏 선수들 보면 몸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빨리 달려야 되고 턱걸이도 바디빌딩식으로 얘기하면 정자세로 안 해요. 아, 그냥 빠르게 하는 게 빨리 많이 해야 되니까 허리를 튀긴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배치기? 그렇죠. 배치기도 엄청 빨리 합니다. 네네. 보시면은 이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것도 기술인데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보디빌딩에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등 근육이 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 자체가 엄청 다른 거예요. 목표하는 자체가. 네네네. 바디빌딩은 이제 대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내 근육이 얼마나 큰지, 네. 얼마나 갈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크로스핏은 대회를 보면 사람들이 뛰고 그 무거운 걸 들어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무게들이. 그렇죠. 그 정해진 무게를 정해진 시간 만에 몇 번을 들고 완수하느냐. 운동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워리프팅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죠, 그건? 파워리프팅은요 무조건 드는 게 목표예요. 흔히 얘기하는 3대 500? 뭐 약간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이. 네네. 무게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일본하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본은 네. 말씀드렸지만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네. 무게가 중요해요. 네. 사람이 그 과부하를 겪어야 근육이 크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디빌딩에서 자극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kg를 들어서 자극을 주는 방법을 100kg에 가서 똑같은 자극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kg를 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슴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80%를 줘야 되는데 100kg를 들면은 오히려 팔 힘이 더 들어간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되거나 자세가 으트러져서 예, 80%의 그런 자극이 와야 되는데 최대 80% 그러니까 엄청난 자극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올 정도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던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디빌딩에서 근육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파워리프팅에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자세로. 뭐 물론 그 기본 자세는 있겠지만 네. 들면 됩니다. 약간 역도네요. 약간 역도에 비슷하죠. 네네. 파워리프팅. 네. 들면 돼요. 3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워리프팅 쪽에 더 이제 특화를 시키는 거죠. 1번보다는 3번에 가깝다. 그렇죠. 근데 역시나 3번의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커지거나. 근육은 커지죠. 네네. 근데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는 사람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스트롱맨인가가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파워리프팅 대회가 엄청 자주 열리고 인기가 좀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에디라는 게 영국 그 선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 끝나면 먹습니다. 중량을 늘리기 위해?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훈련 끝나면 먹고 훈련 끝나면 먹어요. 소위 말하는 근대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근대는 이런 분들을 이제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선명도가 없어요. 근육에? 그렇죠. 왜냐하면 체중을 늘려야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근육이 있고 그 또 겉엔 지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덮고 있어요.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강호동 씨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500을 데드리프트만 500을 들어요. 전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1대 500이에요? 3대 500이 아니라? 네. 데드리프트로만 500을 들어요. 네. 유튜브에 쳐보시면 네. 부스터 머피, 에디? 어쨌든. 에디 머피는 배우인데. 어쨌든 에디라는 이분이 500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딱 들자마자 온 얼굴에 피가 쏠리면서 코피를 흘리십니다. 이게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 피가 다 쏠리다 보니까
내리자마자 쓰러지십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무식한 운동이네요. 남자 운동이죠. 네. 아놀드 클래식도 있어요. 이게 운동이 파워리프팅이.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그 뭐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네. 뭐 영국 선수, 뭐 북유럽 선수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어마어마한 장신에 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진짜 솔직히 이렇게 좀 얘기하자면 와 괴물들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몸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로스핏과 비교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다른 운동이 되죠. 이분들이 드는 무게로 크로스핏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걸 500, 네. 500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원RM입니다. 파워리프팅 하는 네. 분들한테 내가 한 번 들었을 때 몇 개까지 들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킬로를 드냐? 몇 킬로를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들더라도. 한 번을 들더라도 네. 원RM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로우 타일러님께서는 셋 중에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네. 이 세 개를 혼동을 했어요. 네. 하도 유튜브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보다 보면 보디빌딩도 무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크로스핏도 무게는 중요해요. 네. 그리고 파워리프트는 당연히 무게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셋 다 무게를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들 수 있는 무게 한계가 가장 높은 건 파워리프팅이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바디빌딩이고 그렇겠죠. 네네. 그 다음이 이제 크로스핏. 크로스핏. 왜냐면 크로스핏도 원RM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그 전체적인 신체를 써서 그러니까 크로스핏을 가면 뭐 턱걸이 몇 개 해야 되고 네. 뭐 데드리프트 몇 개 해야 되고 몸을 풀고 나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는데 그 안에 하는 운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도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뭐 20kg짜리 했다. 경력이 쌓이면 30kg, 40kg 올라가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허리를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운동하다가. 이걸 헷갈린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제... 원RM에 집착할 나이는 지났고요. 네.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고 허리도 아프고 네. 너무 많이 다쳐서 제가 로우 타일러님을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네. 한때 몸이 엄청 커지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가 제가 한차 헷갈릴 때예요. 네, 네. 정말 무게를 쳐야 된다 그래서 네. 같이 간 분들이랑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살짝씩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 뭐 많이 다쳤죠. 어깨 다치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몸이 크셨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크시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좀 그래도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요새 또 운동을 또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못 가니까 운동하러 근손실 많이 오고 있고요. 지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이제 운동 안 하면 또 그냥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싶어서 그렇죠. 네. 많이 먹고 있고요. 물론 제가 운동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네. 궁금하잖아요. 이왕 하는 운동. 좀 잘하고 싶죠. 사람이. 그렇죠. 걸. 네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거든요. 어릴 땐 유도도 해보고 대학생 때는 권투도 해보고. 그렇죠. 살을 빼는데 가장 큰 건 한 2시간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2시간이나요? 뭐 그 정도는 하면은 제가 조만간 좀 빼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한 2시간 정도 진짜 빡세게 권투 하시고요. 시키는 거 다 하시고 1시간 자기 자유운동 하시면은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물 1리터 마시고 자면 네. 일주일에 제가 그때 많이 뺀 건 아니에요. 기준으로 하면 2주에 8kg 뺐거든요. 2주에 8kg요? 근데 금방 요요가 오지 않나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또 정신 놓고 먹고 막 술 먹고 또 요요는 오는 건 하나예요. 운동 쉬면 요요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단의 삶이네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살이 찌는 건 더 쉬워지고 맞습니다. 좀 그런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달 동안 10kg를 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산을 탔죠. 당시 제가 학생이었는데 네네. 학교가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 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뭐 할까 하다가 아침부터 산을 이제 걸어서 갔어요. 네. 처음에는 한 1시간 20분 걸렸는데 네. 나중에는 40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체력도 좋아지시나 보다. 산 타는 게 산길이거든요, 그게. 네네. 뭐 이렇게 다 포장돼 있는 도로라서 한 달 좀 안 되게 해서 한 10kg 빠졌죠, 그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산 많이 타면 무릎 나갑니다. 무릎 나가죠. 네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산 타는 것도 살 빠지는데 엄청 좋고요. 그러니까 유산소만큼 살 빠지는데 좋은 건 없어요. 걷기와 뛰기 중엔 당연히 뛰기인가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뛰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네. 그래도 뛰는 게 맞나요?
제 경험상 네. 뛰는 게 맞아요. 뛰다가 지쳐서 헥헥거리서 좀 걷다가 또 뛰고 걷고 뛰고 걷고. 그걸 흔히 말하는 인터벌이라고 인터벌이죠, 합니다. 그쵸. 그게 그쵸. 인터벌이에요. 강제 인터벌이죠. 내 체력이 안 돼, 내 체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 노려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좀 이제 주변에 뛰다가 네. 약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노래를 들으면서 보통 하니까 네. 노래 한 곡 할 때는 뛰고 음. 그 다음 노래 땐 걷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효율적이에요. 네. 그것도 효율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거죠, 뭐든지. 그렇게만 한 달, 두 달 해도 먹는 거 안 줄여도 빠지겠죠. 네. 먹는 걸 늘리지 않는 이상 술 줄이고 술만 줄이고 힘드네요. 그게 제일 힘드네요. 술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운동 이야기 잠깐.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네. 본인이 제가, 터득한 지식이잖아요, 이건. 뭐 장담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이해하고 계신 대로. 제가 이해한 바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네. 혹시 제가 틀린 점 있으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드려야 될 내용이네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네. 지적해 주시고 네. 이게 그런 게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좀 지적을 해주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저도 좀 결론을 내는데 정립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타일러님의 여러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